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는 그림책 이야기 해피오 쿵쿵 아파트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책 네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인당님 소개 그리고 오늘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이 또 이제 쿵쿵 아파트 시리즈 마지막 편이에요. 마지막 네. 편인데 지난번 세 개의 그림책과는 또 요번엔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음, 또 관점이 또 다르고 느낌이 음, 달라서 이거는 또 어떨까 한번 보시면 이분은 또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또 드실 겁니다. 음. 오늘의 책은 보시면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예. 보시면 제목이 어 특별하네 우당탕 또.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네. 앞표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 또 뒷표지는 또 이래요. 음, 보면 할머니가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또 뭐라고 뭐라고 막 하시겠죠? 네. 그런데 왜 앞표지는 이럴까? 요거에 대한 음, 의문을 가져보시면서 책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좀 글밥이 많아요. 음, 많은데 대략적으로 제가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려 가면서 볼게요. 그림 위주로. 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찻집이. 이 음, 식구들이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집은 너무 좁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제 네 식구거든요. 근데 식구가 음, 하나 안 보일 만큼 좁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음. 답답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새 집을 한번 가보는 거죠. 가보는데 시골에 있는 새 집은 3층 집이었는데 너무 넓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오면 꿈같이 너무 행복하겠다.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바로 할머니가 밑에 층 할머니가 쳐들어오고 어, 시끄러워서 죽겠네. 어, 누구신지요? 하고 아버지가 물으니까 아래층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변명이라고 하려고 하는 찰나 또 못 기다리고 그냥 그 자기 할 말만 뱉어놓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이제 기운이, 기분이 나쁜 거지, 심으로. 옛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새 집으로 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했는데 너무 이제 기분이 축 처진 채로 집으로 가게 됐죠. 그러다가 어쨌든 계약은 했고 이사는 와야 음, 되죠. 이사를 음, 해서 왔는데 보면 위층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밑에서 할머니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몽둥이로 막 이렇게 어, 지붕을 치고 소리 지르고 이제 막 시끄럽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점점 방어태세로 바뀌어요. 응. 쿠션을 하고 지금, 밑에 막 음, 이제 카페트를 깔고 막 이렇게 음, 하죠. 말을 할 때 재채기 할 때만 해도 막 음, 쿠션에다가 막 이렇게 재채기를 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그냥 혼잣말로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쥐가 사는 집이지. 어,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뱉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생쥐들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 음,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소리도 조금씩 내고 먹는 것도 조금만 먹고 음, 그래서 생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공상놀이 하고 누워서 발 가지고 손발 가지고 장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할머니가 어, 이상한 거예요. 소리가 위에서 나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음, 소리가 안 나지? 하면서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지? 왜지? 어, 도대체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소리를 따라서 들어보려고 막 애쓰는 장면들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자만 갖다 놓고 들었다가
안 들리니까 이제 의자 위에 테이블까지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 음.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나 정말 믿을 수가 없네. 그러면서 일어나. 그런데, 어,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할머니 귀가 커져버렸어. 어, 점점 소리가 안 들리는 소리를 들으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 어, 어. 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때는 왜 나왔냐고 하면, 분명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 귀가 잘못됐나? 라고 해서 진찰 받으려고 밖에 나온 거예요. 밖에 음,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 귀가 왜 그래요? 막 하면서 묻는 거지.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계속 이제 진찰을 받아요. 그런데도 아무 귀에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안 들려. 이상한 거야. 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 할머니 귀가 이렇게 뭐야?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너무 집 바깥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음, 의사 선생님이 왕진으로 왔어요. 음, 왕진으로 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했어요. 2층에서 소리가 안 나요. 시끄러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을 이제 병명을 찾는 거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고 너무 애쓰다가 병이 나셨군요. 못 들어서 생기는 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그 종이에다가 처방전을 쓰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쓰고 시끄러운 나서 소리, 응? 처방전을 시끄러운 소리. 써가지고 2층 문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편지를. 응. 아래층 할머니가 못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나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의사 올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문에다가 붙여놓고 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위층 가족은 아래층 할머니를 도와주기로 하고 이제 음, 모처럼 마음껏 신나게 놀았던 거죠. 어. 음.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 할머니 귀가 귀가 돌아왔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자 아래층 할머니는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집 바깥으로 나가 보았어요. 복도에서 위층 아이들을 만났죠. 위층 아이들이 동시에 인사를 했어요. 아래층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래층 할머니도 반갑게 인사를 했죠. 얘들아 안녕.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되게 또 재미있는 희한한 이건,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음, 작가님의 관점이 되게 음, 신선합니다. 네. 이 작가가요, 교사였던 분인데, 교직에 있던 분인데, 아이가 있는 할머니 작가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그림책을 쓴다고 해요. 외국 작가인데. 음,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걸 음, 아시는 분이시겠죠. 그렇게 음, 해서 그런 음, 관점으로 이야기를 또 풀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래층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음, 그 소리에 음,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불었을까라는 음. 생각들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하다기보다는 민감하게 물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전에 봤던 우리 세 개의 책과는 또 다른 결의 그렇죠. 그림책이죠. 그러니까 음, 이게 오늘 이 책도 어떻게 보면 뭐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소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음, 이게 또 역발상인 거죠. 이 지금 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처음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막 할머니가 이렇게 했다가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귀가 점점 커지고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귀가 완전히 더 커져가지고 음, 처방이 그렇게 음, 나왔다. 이게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시선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네. 이 키워드를 보는 이 시선이 지금 음, 우리가 이번에 네 번째 책까지 했으니까 음, 아, 이게 우리가 그림책을 만났을 때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아, 무한의 상상력을 계속 이렇게 음,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번에 또 마지막 책을 음, 하면서 이게 통합적으로 이게 음, 쭉쭉쭉 연결되면서 되게 더 풍성해지는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인장님께서는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이 음, 소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환경 음, 수업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음, 제안이 있으셔서 이 책을 이렇게 수집을 했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음. 어떤 형태로 이걸 진행을 하신 거예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그림책이 소음공해, 이렇게 층간소음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이 할머니가, 어, 무엇을 원했을까에 대한 음, 생각이 컸어요. 음, 이 할머니가, 음, 왜 그렇잖아요. 특히, 어, 나이가, 마,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보면 좀, 나이가 많아질수록 조금, 고지식하다, 우직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다정다감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보면, 그런 거지. 손자가 와서 탁 넘어져. 그러면, 아이고, 아프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음, 왜 바닥을 똑바로 못 봐서, 넘어지고 그러니, 음, 똑바로 음, 봐야지,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말을 표현을 네, 그런 네. 식으로 못하는 어른들이 음,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 할머니도 이 아이들이 이사를 왔다는 거를 탁 감지를 했을 때, 너무 시끄러워! 라고 하려고 간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왔네? 누가 왔지? 반가움에, 네, 그렇게 해서 간 것일까? 이런 음, 생각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표현을, 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음, 아래층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콩콩콩 뛰는 게 너였구나, 라고 얘기를 음, 하는 게 이게 뛰지 말라는 얘기인지, 뛰라는 얘기인지, 애매해서 나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 라고 얘기했던 네네네, 것처럼, 네. 이 할머니도 만나서 반가워라고 얘기한 건지, 음, 아니면 정말로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고 한 건지, 한 건지 애매한 음, 거예요. 어. 맞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분은 음, 혼자서 계속 오래 살다 보니 음, 외로워서 음. 친근함을 표현한다라는 의도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들어보고, 이렇게 쿵쿵쿵 한 것도 음, 어떻게 보면 음. 같이 소통을 하는 거의 한 장면일 수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어쩌다 보니 오해가 이렇게 쌓아져서 그런 식으로 풀려버려서 그렇지, 음, 처음 시작이 그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귀가 정말 이렇게 커지는 게 음, 그게 약간 비유잖아요, 은유고. 그치, 그치. 그게 정말 이 사람들하고 연결 지어지고 싶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음, 저는 들어서, 음, 어, 주변에 뭐,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꼭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살 수밖에 없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그런데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와서, 우리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라고 한마디 걸어주면, 어,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들어보고, 어, 그쵸. 요즘 그런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 세대 중에서는 뭐 공유부업, 이런 형태로 해서 같이 밥 먹고, 음, 음, 같이 대화하고, 약간 음, 그런 형태의 그런 뭐 소셜 다이닝?
음.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런 형태들이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인데 혼자 있고 싶지 않을 때 모일 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게끔 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분도 그렇죠. 그런 걸 원한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 표현이라는 게 음, 이것을 그분이 입장에서 방금 그 할머니의 관점에서 표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듣기에는 음, 아,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음, 어떤 관계에서의 그 말 상호작용이 음. 우리는 익숙한 대로 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의 또 입장이 있잖아, 음. 이게. 그렇게 해서 생긴 오해가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어, 특히 우리 또래들도 그렇고 우리보다 윗세대 어른들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치, 어, 그치.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음, 왜 소위 말해서 밥상머리에서도 음, 대화하면서 밥 먹는 거 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어, 음,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아서 음, 어, 그렇게 막 섞여서 살갑게 굴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더 오해가 빚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간섭받기 싫어하니 또 음, 혹시나 이렇게 얘기 말 걸었다가 내가 음, 실수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어제 식당을 갔는데 거기가 대학가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젊은 아주 좀 어린 친구들이 이제 갓 새내기 같은 느낌의 친구들이 세 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친구들이. 그게 돈가스 집이었는데 막 우리가 생각하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그 식당에 갔을 때는 막 제잘제잘제잘 음, 하잖아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음, 근데 세 명이 동시에 음, 이 휴대폰을 세 대를 두고 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음식 나올 때까지 음, 제가 그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음, 아, 저게 그냥 일상이구나, 이제는. 그러면 제가 그 식당에서 음식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음, 아, 이랬을 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표현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음, 이게 그 얼굴의 표정과 그리고 음, 말의 온도와 이게 음, 다 복합적으로 그게 음, 전달되는 거잖아, 상대방에게. 음, 아, 이게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딱, 음. 느껴졌어. 이게 상호작용이 잘 될까?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 응, 아이들이 무엇을 권하질 않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떡볶이 응, 집에 갔어. 그런데 한 응,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응, 어, 둘은 떡볶이를 시켜 먹고. 그러면 야, 너도 한 젓가락 해라고 할 만하잖아요. 응, 응, 그런데 권하질 않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음. 응, 그리고 또 그, 그런 거지.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돈을 잘 안 들고 다니게 했거든요. 응, 돈을 안 들고 다니게 했는데 친구랑 같이 뭘 먹으러 분식집을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돈이 없었던 거지. 응, 돈을 안 들고 응, 갔으니까. 응, 그러니까, 시켜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응. 그 앞에 있는 친구는 돈을 내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어, 아, 그냥 어, 그게 그냥 당연값이네. 네네네. 어머. 그러니까 그게 참 나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그 응, 친구한테 내 거를 좀 내줘라고 응, 말하기가 우리 아이는 좀 내성적인 아이라서 그게 응, 불편하면
그렇게 있는 거 괜찮은데 만약에 네가 돈이 있고 다른 친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응, 그냥 이번에는 내가 살게. 다음에는 네가 사. 음,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쯤은 건네는 게 엄마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 친구, 우리 아이도 돈이 없으니까 안 먹었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앞에 크게 아이, 큰일이 아니야. 앞에 아이도 어, 그런 게 이렇게 내 거 안 시켜줬다고 섭섭하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 어, 음, 그러니까 그런 약간 우리 아이도 그러는데 다른 아이들도 당연히 그러겠구나. 어, 그러니까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치. 그 그게, 친구들의 문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좀 헉 하더라고. 이게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찌릿하다고 해야 되나? 얘네들이 왜 어, 이렇게 메마르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안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그냥 응, 당연한 응, 응, 값이고, 응. 걔네들은 안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왜 이렇게 감정이 정서가 메말라 있지? 막 이런 정이 없네. 막 이런 생각이 그, 들어서 맞아요. 좀 그리고 응, 제 딸 같은 응, 경우에는 친한 친구들이 있을 때는 E의 성향이 되게 응, 강하거든요. 응, 근데 이게 낯선 사람, 응, 친하지 않은 친구랑 있을 땐 극 I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양면이잖아, 이게 이 네네네. 행동이. 응, 말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두루두루가 안 되는구나. 음, 그리고 그 아까 말처럼 알아차리려고도 안 할 분들은 별로 응, 크게 그것도 없어. 응. 우리는 막 그러니까 그렇잖아. 응, 돈이 없고 분식점에 가는 것 자체가 못 가는 거잖아. 응, 아니면 나 오늘 좀 사줄 수 있어? 응, 라든지 미리 이게 협의를 하고 응, 가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좀 다르네요. 이게. 그게 그네들의 문화가 어, 나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사주고 막 나눠주고 막 이런 음,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라서 음, 너무 익숙치 않으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랬어요. 우리 아이한테. 네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사주기도 하고 음, 그렇게 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음, 아까 지인장님이랑 지금 저랑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런 그 상호작용의 관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봐도 음, 되게 재밌겠다라는 네, 또 그런 그 발문을 할 수 있는 이 또 음, 책이 아닐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그 쿵쿵 그다음 아파트 네, 시리즈 네, 네 번째 책을 했는데요. 우리가 쿵쿵 아파트 시리즈 첫 번째 책은 901호 띵동 아저씨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음공해. 그리고 세 번째는 쿵쿵 아파트.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책은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에피오 쿵쿵 아파트 시리즈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3월에는 또 새학기 또 새날 맞이하는 그 기분으로 또 새로운 시리즈 그 에피 6이 준비됩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에피 6 시리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준비해주신 지인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